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북한의 김여정 제1부부장이 청와대를 강하게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담화가 발표된 시각은 어젯밤 한밤중이었습니다. 원색적인 표현도 담겼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바보스러울까?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한 법이다. 정부는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어젯밤 청와대의 전응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제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인민군 훈련에 청와대가 강한 유감, 중단 요구했는데 이걸 맹비난했습니다. 김 제1부부장은 훈련은 자위적 차원이었고 누구를 위협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청와대의 반응을 주제넘은 처사,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곤 했지만 청와대를 3살 난 아이, 바보, 겁먹은 개에 비유하는 등 원색적 비난과 조롱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직접 대응은 하지 않은 채 상호 존중이란 원칙론을 강조했습니다. 따로 언급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남북이 상호 존중하며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명의로 대남 비난 담화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불쾌감이 여실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남북관계 경색 국면 풀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왜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이런 담화를 발표했을까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센터장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주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먼저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청와대에서 강한 유감이니 중단 요구니 하는 소리가 들려온 것은 우리로서는 실로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주제넘은 실없는 처사이고 적반하장의 극치다. 자기들은 군사적으로 준비돼야 하고 우리는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는 소리다. 비논리적이고 전응한 사고다. 청와대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는 짓거리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바보스러울까? 참으로 미안한 비유지만 겁을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 예, 청와대를 향해서 겁을 먹은 개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네. 왜 김여정이 한밤중에 이런 담화를 긴급하게 발표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은 2년 전 평창올림픽 북측 대표단 단장으로 네. 내려와서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내려서 친서도 전했고요. 그 이후에 이어진 3번째 남북 정상회담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런 인물이고 어떻게 보면 남북 화해의 어떤 상징과 같은 그런 인물 우리 국민들에게는 각인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죠. 자, 왜 김여정을 내세우느냐 하는 부분과 말씀하신 대로 그 늦은 시간에 이걸 굳이 발표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김여정은 아시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의 피부치 여동생이고 사실 백두 혈통의 중심 인물입니다. 네. 직급은 뭐 부부장, 당 부부장, 제1부부장 정도지만 사실상 북한에서는 이인자나 다름이 없고요. 그래서 김여정 이름으로 내세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청와대를 얘기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혈족, 다시 말하면 사실상 비서실장의 역할을 해왔던 김여정의 명의를 내세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복심을 그대로 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보여지고요. 그 늦은 시간에 아마 내놓은 것은 다음 날 아침 조간신문에 이 내용이 확실하게 우리 남측에 보여주어서 북한의 불만을 우리 국민들에게 또 전 세계에 여과 없이 전달되도록 하고자 하는 아마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방사포를 쏘아 올렸고 우리 청와대가 긴급 관계장관 회의 열어서 북한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유감을 나타냈고 네. 자, 그러면 남측 당신들은 군사훈련하면서 왜 우리 군사훈련만 문제 삼느냐? 더군다나 당신들은 미국의 그늘에 숨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김여정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화해의 상징적인 인물, 네. 북측을 상징하는 인물인데 그런 김여정을 내세워서 그런 김여정이 앞장서서 우리 청와대를 비판했다. 그러면 남북관계는 우리 청와대와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더 이상 진전시킬 이유가 없다. 우리는 이제 남측하고 더 이상 상대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십니까? 예, 사실은 작년 4월 김정은 위원장이 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남측에 대해서 오지랖 넓은 그런 중재 제안이 이런 행사를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고 또 8월에 우리 광복절 경축사 대통령 경축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거든요. 다만 금년 1월 1일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어떤 결정서를 이제 가름을 했는데 거기서 유의할 부분은 남측에 대한 언급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1월 달에. 그래서 사실상 김여정의 이 담화는 금년 들어서 처음 북한의 대남 공식 메시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1월 달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죠. 북한이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뭔가 남북 간의 교류나 협력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지금 시점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일 3.1절 경축사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우니 보건 협력을 하자. 접경 지역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 그렇게 하면 우리 민족이 더 안전하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9.19 군사 합의를 얘기하면서 서로 간의 합의를 잘 이행하면서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직후에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쏘고 이런 담화를 발표했거든요. 결국 이걸로 보면 표면적으로는 자기들의 훈련에 시비를 거는 우리 청와대에 대한 불만을 얘기를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남측이 자기들이 원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미연합연습도 연기가 아니라 완전히 중단하고 대북 제재도 미국과의 손을 끊고 북한이 원하는 민족의 이익에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 남북관계 어렵다 생각하지 마라라고 하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기본 인식이 지금 이번 담화에 묻어 있다, 표출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화도 중단된 상태고요. 올해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 전까지는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이 또 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남측과의 대화도 전면적으로 거부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북한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 나갈까요? 일단 이번에 초대형 방사포를 쏜 걸로 보면 지금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작년 8월, 9월, 10월, 11월 계속 쏘면서 발사의 간격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사포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우리의 주요 지휘부 또 주요 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계속 발사를 해왔고 금년 들어 처음이지만 앞으로도 더 발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도 조금 긴 호흡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당분간 대화에 나오지 않을 것이고 당분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시정연설에서 이미 얘기했듯이 미국에 대해서 자기들이 받아낼 것 끝까지 받아낼 것이고 조만간 새로운 전략 무기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면 돌파전, 다시 말하면 미국이라든지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정면 돌파를 해나가겠다는 지금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마 도발의 수위를 높였다 낮췄다 하는 이런 식의 행태를 금년 쭉 이어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중에 이달 초에 열리려던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된 이 상황을 거론하면서 그것도 남조선에 창궐하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 북한에서는 이렇게 부르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연기가 된 것이지 평화나 화해와 협력에 관심도 없는 청와대 주인들의 결심에 의한 것이 아니다. 강도적이고 억지 부리기를 좋아하는 것은 꼭 미국을 빼닮은 꼴이다. 북한이 쓸 수 있는 거의 가장 높은 강도의 비판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표현을 쓴 북한에 대해서 좀 충고를 하고 싶어요. 북한이 자기들의 감정을 노출하는 건 좋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목표는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지도자의 모습, 뭔가 리더십의 건장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뜻이라면 그렇게 험담을 막 내뱉어버리면 그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 얼굴로 다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제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에게 훈련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는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입니다. 네. 따라서 그런 행동을 하면 결국 남북 간에 아무리 좋은 협력을 하려고 개별 관광인이 협력을 하려고 이런 노력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여건이 마련이 어려우니 중단하고 우리가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여라고 하는 얘기인데 결국 북한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반응을 보인 셈이지요. 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서 우리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한 법이다. 딱 누구처럼. 예. 그 누구처럼은 누구를 얘기한 겁니까? 예, 뭐 그게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동안 북한이 발표해온 내용들을 쭉 보면 2017년 이제 9월경 북한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말폭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북한이 겁먹은 개가 요란하다라고 얘기할 때의 이 겁먹은 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염두에 둔 표현이었거든요. 똑같은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까? 예, 그 표현을 썼는데 예. 결국 이번에도 그 누구처럼이라고 얘기한 것이 상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한 것이고 거린 것이고 강도적인 요구를 하는 걸 보면 미국과 같다라고 미국을 얘기했는데 빼닮은 꼴이다. 빼닮은 꼴이라고 그랬는데 북한은 끊임없이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강도적인 조치다, 이 적대시 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그런 표현을 하면서 사실은 문 대통령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사실상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은 모욕적인 표현을 쓴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대통령의 직접적인 이참 표명이 아닌 것을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일단은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뭐 여지를 남겼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센터장님의 생각은 좀 다르신 건가요? 예, 물론 그 담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명을 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대해서 중단해라 또는 뭐 지금 이 강한 유감이다라고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닌 것이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북한이 작년부터 계속 표현한 북한이 보여준 그 표현을 보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뭐 미안한 표현이지만이라고 하는 것을 단서를 달아서 겁먹은 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용은 역시 청와대의 주인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보적인 표현을 썼다고 해서 북한이 뭔가 대화 또는 교류를 염두에 둔 절제된 표현이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번에 북한의 청와대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그 전조가 있었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올 들어서도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들이 잇따라 나왔었는데요. 우리 민족끼리에서는 일본과의 대화는 양심 먹고 달려드는 강도에게 칼을 내리워달라고 애걸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민족의 존엄에 먹칠하는 비굴하고 역스러운 추태다. 메아리, 황당하기 그지없는 남북 협력 타령들이 그치지 않아서 사람들을 아연케 하고 있다. 아무리 조미 사이에 끼어보려고 조미, 북한과 미국이죠. 머리를 기웃거려 받대자 차례해질 것은 더 큰 망신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은 일종의 북한의 선전 매체들을 동원해서 우리 정부를 비판해 왔는데 이번에는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 김정은의 친동생인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담화로 우리 청와대를 비판했다는 것이 가장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올 들어서도 끊임없이 남북 화해와 협력 의지를 강조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한번 차례로 들어볼까요? 북한과도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을 바랍니다. 사람과 가축의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접경 지역의 재해재난과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때 우리 결여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것입니다. 지금 북미 관계 대화의 교착 상태와 맞물리면서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협력을 열려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이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들어서도 계속해서 북한을 향해서 대화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해왔는데 북한의 반응은 정작 이렇게 돌아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보수 야당에서는 그렇게 북한을 향해서 특히 김여정에 대해서는 특별 열차까지 제공했었는데 네. 돌아온 것은 이런 모욕이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정부는 지금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 지금으로서는 북한에 대해서 뭐 이런 담화에 대해서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가면서 감정싸움을 하기보다는 좀 더 인내를 가지고 대화의 문은 열어놓지만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 유감을 표명하고 중단하라고 한 요구를 김여정 담화가 나왔다고 해서 뭐 자제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적을 하고 예의를 지켜라. 예, 분명히 이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금년 3월 26일 천안함 10주년입니다. 잘못된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필요할 때는 대화의 문을 여는다. 결국은 이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습니다. 핵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꼬이고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김여정 이 담화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대외적으로는 발표를 했지만 네. 내부적으로는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은 이 보도를 접하지 못했습니까? 예, 노동신문이라든지 조선중앙TV라든지 북한 주민이 이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것을 내부 보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의 그동안 해왔던 업적 또 앞으로의 상황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어떤 계산적인 행보일 가능성도 보면서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간략하게 김여정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김정은의 친동생, 그래서 백두혈통, 김정은의 최측근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 별도의 담화, 이게 일종의 데뷔 담화, 첫 담화라는 말이죠. 사실은 담화로서는 첫 번째 데뷔. 그러면 김여정의 위상이 사실상 북한의 2인자급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예, 물론 위상, 다시 말하면은 직책으로 보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 다음의 자리는 김여정이 앉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해서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했다는 내용.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